네, 도전의 천리길 32번째 도전자죠. 이 평양 출신 정시우 씨와 함께하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17년까지 이제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우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계속 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날이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더워도 할 수 없죠.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좀 요즘에 하신가요? 탁구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탁구 사장님으로서 탁구를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치셨을 것 같은데. 탁구 교회 가서 제가 네.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교회 갔을 때마다 좀 치죠. 그때 좀 많이 이기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탁구 치는 거 이기려고 경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나름 봐주시면서 경기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만큼 명문대로 알려진 이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계시죠? 네. 좀 명문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어때요? 학업을 이어가는데 좀 어렵진 않나요? 많이 어렵죠. 좀 경영학이 아무래도 영어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영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 전문 용어로 네. 비즈니스 용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직분학기 때. 네. 그리고 교수님을 제일 수업 딱 수업 강의 끝나고 제일 상담을 신청했어요, 제가. 이게 네. 강의실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한국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비즈니스 네, 영어라서. 맞아요. 영어로 또 해야 되죠. 영어로 다 물음도 영어로 제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북한 이렇게 탈북 대학생인데 영어가 너무 힘들다. 듣는 것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못한다. 이건 내가 이 수업을 들어야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테스트를 해보시더라고요. 어떤 테스트? 네. 자기가 영어로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듣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간단한 건 알아두더니까 그러더니 그러면 뭘 영어로 막 쓰더니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못 읽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면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데 지금 내 학생 수준으로는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그래도 듣겠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학점 생각 안 하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듣어 해가지고 학점 포기하고 원래 그 수업을 듣었죠. 네. 내 나름대로 교수님이 주위에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막 걔네랑 이렇게 팀으로 묶어줘가지고 네 걔네가 이렇게 막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써주셨네요. 네, 신경 써줘가지고 학점도 잘 주셨죠. 여러모로 괜찮은 학점도 받고. 자, 그러면 그 학교를 언제 들어가게 되셨었나요? 저 19학번입니다. 19학번으로? 네. 그러면 2019년이요? 2019년에 네. 그러면 현재 2학년이신가요? 3학년이죠. 3학년. 네. 2학년까지 하고 네. 현재는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지금 상태인가요? 휴학 중이에요.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네. 결국엔 영어의 벽을 부딪혔어요. 이게 3학년 되니까 전공 수업이 네. 엄청 많아지는데 네. 이게 다 거의 영어거든요. 네. 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네. 그래서 지금 휴학을 하고 계시고 네. 휴학을 지금 하고 계시면은 졸업까지는 어떻게 보면 꽤 많이 남았네요. 이제 3년, 네. 2년 반 남았죠. 2년 반 정도 남았고 네. 2019년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 시간이 좀 텀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2017년 8월 16일 날에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네, 하나원 네. 졸업, 네. 하나원에서 나왔는데 그때가 8월부터 그걸 대학교 접수 신청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수능을 본다 쳐도 너무 단기간에 공부해서 수능을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그 경우는. 17년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도 8월에 나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식당에서 알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겨울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쭉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됐죠. 알바를 하면서 좀 대학에 들어가려는 준비를 했던 네. 기간이 그 정도 시간이었군요. 대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러면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종착을 잘 하려니까 네. 자본주의 시장 체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본주의 또 시장 체계를 알려면 배울 수 있는 대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학 가게 되면 젊은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고요. 그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지망하게 됐죠. 사실 한국에서는 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다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박혀 있잖아요. 생각이 다들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고 정말 오직 이런 경제 원리라든지 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대학이 나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그 사회 자양을 종착하려면 그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대학 생활이거든요. 네. 사실 그 북한에 있었을 때 이제 평양의학대학에 진학 예정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의학에도 좀 조예가 깊으신데 의과 대학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생각하고요. 목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세우고 수능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게 목표였어요. 네. 서울대 의대가 목표였어요. 서울대 의대도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네. 근데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의대는 합격한다 쳐도 이처럼 그 의대 단계는 선배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주위에 조언도 많이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보니까 대학은 그럭저럭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근데 일단 대학 들어가서가 문제더라고요. 좀 말 자체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가 진짜 한국에서 상위 뭐 0.01%의 뭐 공부 진짜 수준을 모이는 학교인데 과연 내가 거기서 100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많이 갔다가 도중에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공부하는 게 따라가는 게. 그래서 나보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럭저럭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까지 학부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인턴생을 거쳐야 레지던트생을 거쳐야죠. 그렇죠. 근데 한국 학생들도 그 인턴생활 레지던트 생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할 결심하는 애들도 많은데 넌 특히 북한 학생이고 나이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냐. 주변에서 좀 만류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가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계산해 보니까 제가 우대 나와가지고 또 그런 인턴 생활, 레전드 생활 다 걸치고 또 대학병원에 취직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고 뭐 하다 뭐 경험 쌓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 병원 차릴 수 있는 나이가 한 50대, 55세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일이네요. 나이 먹고 솔직히 차려 뭐 하중에 저는 뭐 젊어서 좀 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그리고 도중에 또 내가 또 중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공을 바꿨죠. 제가 북한에서 사업하던 게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경영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학업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북한에서 고등학교 나온 것까지는 학업 인정 받았어요. 네, 학력 인정 받았어요. 그럼 대학 입학 시험은 바로 이제 수능으로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네. 사실 되게 짧게 공부했잖아요. 이제 다른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은 뭐 3년 내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해왔던 애들이라 이게 수능 공부한 게 제가 서울대 가려고 원래 뭐 수능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경영으로 들어가니까 면접을 봤죠. 이게 또 면접도 있군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이 수능 최저 학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오셨군요. 그러니까 수능도 보긴 봐야죠. 수능을 보고 최저 학력 맞추고 최저 제일 학점을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이었군요. 그리고 거기서 합격되게 되면 면접을 보는 거죠. 좀 어떻게 면접은 잘 보셨나요? 또 워낙 또 말을 또 되게 그때 제가 잘하셔서 면접을 볼 때가 그 한국에 두발 자유가 있잖아요. 그때 그 문제가 나왔을 때거든요. 두발 자유가 한창 사회 이슈로 될 때거든요. 근데 그 면접관이 나보고 딱 그러는 거 두발 자유 어떻게 생각하냐고. 궁금하네요. 그래서 내가 또 뭐 그럭저럭 또 대표를 좀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논리력 있게 대답을 잘했군요. 그러면 알아볼 때 보니까 합격 딱 떴더라고요. 그때도 머리가 좀 이렇게 길었던 상태였어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두발 자유에 대해 찬성했던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두발 자유는 찬성이죠. 북한에 워낙 두발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의 경험을 들어서 두발 자유는 난 찬성이다. 굉장히 신선한 답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 평양의학대학까지 합격했을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뭐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과 북한의 교육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공부하는 게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벅차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공부를 할 때? 이게 공부하는 게 비슷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정말 이런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도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이제처럼 대학 입학 시험도 당정책이나
그리고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이런 혁명역사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북한의 그러니까 뭐 학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네, 학문과는 자기 전공과는 관련 없는 걸. 그러니까 그런 우선 북한이 처음에 충성심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런 걸부터 먼저 점수를 잡아야 돼요. 미국에서 보니까 국영수 기본 넣고 하죠. 그렇죠.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죠. 한국에서. 거기다가 또 국어도 보니까 또 한국이 이거 북한이나 한국이랑 이거 국어 문법이 좀 틀린 다른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었고요. 이게 북한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문법들이 한국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진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국어를 여기서 수능반에서 3개월 공부해가지고 98점이가 나왔거든요. 3개월 만에 시험 한번 모의 시험 봐가지고. 왜 이렇게 또 잘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98점 나온 적은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으시니까 금방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좀 많이 다르고요. 한국사. 한국사. 그죠. 배우는 게 또 이게 전혀 다른 걸 또 가르쳐 주잖아요. 같은 역사를 놓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좀 그래도 이 공부 과정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의 버전이 나 인생 버전?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 사람이 일단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왔다가 목표라는 걸 좀 만들어 놓고 그걸 달성을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야지 좀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겨냈죠. 사실 북한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여기 한국에 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뭐 고생길에 비하면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크게 뭐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그렇군요. 좀 사실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셨는데 학교 생활 요즘에 어때요? 처음 학교 어티 같은 거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회사 생활하다가 대학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대학원 한 23, 24살로 받더라고요, 저를. 좀 오히려 어리게 이렇게 보는군요. 그래서 처음에 막 10살에다가 그러면 제가 나이를 딱 공개했죠. 그때 29살이었거든요. 왜 공개를 했어?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나 북한 사람이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제가 축구 동아리 모임 가입 했었는데 2번 깜짝 놀라게 하셨네요. 나이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고 북한에 오셨다는 거에 2번 놀라게 하고. 그래도 제가 워낙 사람들하고 지금 막 잘 휩쓸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뭐 1학년 때 엄청 놀았죠. 막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하면서. 진짜? 근데 나쁜 점이 있다면 완전히 대선배 취급하거든요, 저를. 학년은 나이는 학년은 똑같은데 동기들이 그 학교에도 선배들이 있잖아요, 대학에도. 그럼 선배가 제일 나이 많은 게 지금 1, 3학번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1, 3학번 애들도 나이가 나보다 어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높은 선배들도 이제 시우씨보다 나이가 어리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실에 수업 들어 지나가다가 우리 동기들 마주치잖아요. 그럼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꾹꾹 하거든요. 선배가. 그러니까 좀 그때 뭐라고 할까? 그리고 만약 좋지만 않을 것 같긴 하네. 그리고 또 20대들이랑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걔네가 공감을 못하고 걔네가 노래 부르는 거 내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다가 술 게임 하는데 술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술 게임 어렵죠. 처음 이게 또 한국에서 MT 가실 때 엄청 고생했죠. 술 게임들이 많죠. 이게 또 아까 오리엔테이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처음 새내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학교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함께 모여서 1박 2일 어디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친목을 쌓고 하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대학교도 진학을 하면 이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정말로 공부만 하나요? 정말로 뭐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일도 많이 시키고요. 그냥 동아리 이런 대학교 내에서 동아리도 없고 동아리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같은 학부에서도 학부 6에는 내가 전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 걸 학생이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주나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학점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당정책이 북한은 어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례로 들어서 북한이 당정책이 제가 2점 나왔고요.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게 어쩜 나왔어요. 실례를 들게 되면 그러면 초벌감이죠. 참 이게 완전 북한 대학생활도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여기를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그 담임 과목 선생님한테 시험 치기 전날에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을 보게 되면 기본 공부보다도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공부보다 또 대학에서도 일을 또 많이 시키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수업 시간만 끝나게 되면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자유 시간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일을 해야 네, 되는 그 뒤로 시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노곤한 생활이네요. 네, 그리고 방학 때도 평양시 사람들은 계속 학교 나가야 되고요, 대학을. 방학도 따로 없고. 네, 방학이라는 거 있는데 지방 학생들은 자기 집에 내려가는데 평양 학생들은 또 대학이 가깝잖아요. 평양시에 사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계속 불러내거든요, 학교를. 이게 마냥 가까운 게 더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양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지금 경영학과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니 평양에서 경영인데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냥 사람과의 문제. 좀 그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됐지만 뭔가 학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좀 그래도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새롭게 나름 안 사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북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을 잘 모르고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흐름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를 보호하려면 우선 법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흐름을 앞서가는 것이.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흐름을 앞서서 이게 뭔가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매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쵸. 앞으로 뭐가 대세가 될지 잘 모를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발이 넓어야죠. 발이 넓으면 좀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군요. 탈북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운영하는 재단 같은 곳에서 이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탈북 대학생 중에는 이제 알바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시우 씨는 알바도 또 종종 하고 계신다고요? 네. 좀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장학금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충당을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걸로 또 생활하기엔 또 불편함이 있군요. 네, 처럼 장학금 받게 되면 뭐 기초수급생활자처럼 그걸로 쪼개 써야 되는데 돈을 뭐 내가 뭐 책도 봐야지, 뭐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하게 되면 장학금 가지고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장학금 주는 것도 제가 한 곳에서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복수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제한이 있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서 쿠팡이츠 배달 음식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도 되고요. 저녁마다 자전거로 하니까 운동도 되고 용돈벌이도 쌀쌀하게 되고. 쏠쏠한 용돈벌이. 이제 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가장 좋은 부분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좀 다니셨나요? 한국에 있을 때? 네, 저는 베트남, 태국, 일본, 그리고 뭐 제주도, 강원도, 뭐 부산, 그리고 저 목포. 굉장히 많이 다니셨. 네. 한국에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돈만 사실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돈 없어도 뭐 기차용으로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무전 여행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재미로. 그리고 또 대학생이면 할인 받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또 그걸 잘 활용만 하게 되면 좋죠. 자, 이제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시고 좀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 원래 생활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의 모토가 정주영 회장이거든요. 정주영 명예회장님. 그분이 좀 그런 존경하는 인물이군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회장님처럼 큰 사람은 못 돼도 그 사람 조금 따라가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게 목표고요. 그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저도 이렇게 좀 사회를 위해서 제가 이 한국 사회가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공하게 되면 일단 베풀 줄도 알아야죠, 사람이란 게. 그래서 저도 그때 성공만 하게 되면 제 인생이 그러면 저도 지원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서 베푸는 삶을 살자. 좀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재단을 만든다는 조건 자체가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엄청난 성공한 이 사업가가 되셔서 진짜 이 원하시는 재단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북한 청취자분들께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북한인민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보니까 북한 사회가 얼마나 독재국가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좀 신념을 갖고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두대 천리길 이 평양의 청년 사업가에서 한국의 경영학도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정시우 씨와 함께했는데요. 자, 시우 씨의 도전 앞으로 저희가 또 응원을 하고 시우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